저는 오늘 4.27 남북 정상회담을 맞이해서요. 오늘 둘이가 뭔 이야기 주고받을 거다는 거는 어제 제가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재인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김정은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앞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는 탈북자들에 대한 학대와 강제 수용소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 그리고 납북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25 때 포로로 잡혀서 돌려보내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포로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문재인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평화의 탈을 쓰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악행에 대해서 눈을 감고 북한과 거래를 하겠다라는 그런 한마디로 위선적인 인물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가 지난번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북한의 참상에 대해서 그는 연설에서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의 권력자의 노동 착취,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 자, 국민들은 굶겨 죽이면서 그들에게 이 지도층이 얼마나 호화롭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계급 차별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인권 참상, 그리고 종교 탄압, 외부 정보 차단. 그래서 북한은 지옥이라고 트럼프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그에 더해서요. 북한에 놀러 갔다가 억류되어 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 돌려보내진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지금 화가 난 모양입니다. 4월 26일,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 오늘 새벽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아들의 사망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4.27 남북 정상회담이 벌어지는 날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겠습니까? 이 부모는요, 무슨 차량 부속 회사를 경영하면서 상당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고 난 뒤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오토 원비어법을 제정하려고 쫓아다녔고, 그래서 직접 로비스트를 고용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그렇게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 평창 올림픽 때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의 그 누구도 오토 원비어 부모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인간이라면 오토 원비어 부모를 청와대로 불러서 문재인이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붙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요, 양심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소송을 지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 과도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아무리요, 북한하고의 무슨 이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쳐도 그 시급함이요, 우리가 시급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 마음에 따라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북한하고 지금 관계 개선을 하겠다라는 게 종전선언하고, 그리고 평화협정 맺자고, 그리고 휴전선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기 빼자고, 서해에 일방적으로 NLL을 없애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놈의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려면요, 문재인 스스로 가장 강경한 한국의 안보주의자들을 청와대에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원칙적인 입장에서 북한과 협상을
하게 해서 매듭을 지으면 그 협상이야말로 나라의 안보에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국민들이 인정할 것이죠. 자,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원비어의 부모가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고, 이들의 소송 대리인은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인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서 펜스 미 부통령의 법률 대리를 맡은 리처드 클린 변호사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백악관의 입장을 다른 소송에서도 옹호해온 변호사가 소송을 낸 겁니다. 원비어 부모는 22장짜리 소장에서 북한 정부가 평양에 여행 간 아들을 간첩 혐의로 구금하고 학대해서 내사 상태에 이르게 해서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성명을 내고, 오토는 정치적 목적으로 인질로 잡혔고 특히 가혹하고 잔인하게 다루어졌다. 소송은 북한이 오토와 우리 가족에 행한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조치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 부모가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이 바뀌면 한국 정부가 이 부모를 모셔서요, 과거의 이 침묵한 데 대해, 이 사건에 외면한 데 대해 정중하게 국가 차원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문재인은 김정은을 맞이해서 원비어 사망에 대해서도 북한이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상식적인 대통령이라 보는데, 비상식적인 인물이니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북한이 오토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면 원비어 부부는 미 법무부가 관리하는 테러 지원국 희생자 펀드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보상 최대액은 2천만 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정을 하면 미국 정부에서 기금을 두고 테러 지원국에서 희생당한 자국 국민에 대한 보상을 일단은 대리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대신 집행을 하는 식이겠죠. 백악관과 부통령실은 원비어 소송의 지지를 표명했고,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는 오토를 잃었을 때 모든 미국인이 느낀 고통을 분명히 말했고, 그 상실감은 여전하고, 이 소송이 정부가 당사자가 아닌 사적인 법적 조치이더라도 미국인은 오토에 대한 기억을 기리고 부모의 고통을 잊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여러 차례 오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올해 임기를 시작해서 첫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타락한 정권을 언급하며 원비어 부부를 소개했고,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펜스 부통령이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를 대동하고 탈북자를 만나서 북한의 올림픽 선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이 빅트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 석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언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미국 시민권자 3명이 다 한국계인데요, 억류되어 있습니다. 자, 아베도요, 트럼프를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지난주죠,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일본인 납북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도 여태까지 자기가 한 말을 사실상 위선적으로 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인권 문제가 다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유엔 측에서 성명이 나온 데 이어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에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을 자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국가이자 불안정 초래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미 상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정진시킬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자, 이것은 촉구하는 상징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이게 없어지는데 또 이번 임기에서도 그것이 북한 인권 촉구 법안이 다시 통과된 겁니다. 미국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법은 참으로 드뭅니다. 이 법안의 특징은요, 인권 정진 외에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외부 세계의 정보가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USB, 오디오 기기, 비디오 기기, 손전화기, 무선 인터넷 등 다양한 전자기기 매체 기술을 활용해서 그리고 비정부 기구 NGO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확대해서 북한 주민의 그러한 데 대한 정보 접근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정보 자유를 정진시키기 위해서 32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거라고 수정안에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탈북자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까지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엔도요, 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때 인권 문제를 이렇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유엔이 대체로 있으나 마나한 조직인데 여기에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에요. 그저께인 25일 성명을 내고 향후 몇 주 동안 김정은을 만나는 각국 정상이 북한 인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향후 몇 주 동안 김정은을 만나는 각국 정상이면 누굽니까? 문재인하고 트럼프밖에 더 있어요. 문재인하고 트럼프한테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경고를 했습니다. 너들 만약에 북한 인권 문제를 김정은이한테 말을 하지 않으면 너들 다 허당이고 뻥이고 위선자라는 거죠. 유엔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최소한의 생활 수준에 대한 요구를 도외시하고 눈 감으면 비핵화 협상도 불안정하게 남는다. 그렇게 해서 비핵화하면 뭐 하겠냐는 이야기죠. 인권을 지켜야 갈등을 막고 평화를 조성할 수 있다. 그는 북한이 그동안 협상하기 어려운 상대였고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잘못된 접근 방식이 될 것이고, 그는 그동안에 북한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대였으며 예정된 협상에서 즉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인권 문제를 다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유엔 인권조사를 수용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납북 외국인 석방, 북한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제재 등을 이렇게 협상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최근에 국가별 인권 사례 보고서에서 김씨 가문이 60년 넘게 이끌어온 독재 국가라고 북한을 규정하고 공개 처형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아직 인권 문제를 회담 의제로 다룰지 발표는 안 했지만은 민감한 시기라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트럼프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국무부 대변인 등이 밝혀왔습니다.
자, 트럼프가 아무리 협상을 위해서 북한의 김정은을 존경스러운 훌륭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북한 인권을 김정은 앞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완전히 뻥인 겁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김정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다가, 물론 정치 외교적 술수죠. 당황을 해가지고 이 비판론이니까 급히 불을 껐습니다. 자, 트럼프가 최근에 미국을 방문한 마크롱과 이렇게 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미불 관계보다는 북한 문제가 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자, 주민을 굶겨 죽이고 가족 구성원을 죽였다라는 비난받는 사람에게 훌륭한이라는 표현을 당신이 썼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고 기자가 바로 물어버렸습니다. 앞서 놓은 훌륭한이 이때 놓은 거죠. 김정은에 대해서 그는 정말로 많이 열려있고 우리가 보는 모든 점에서 훌륭하다 이랬어요. 자, 예우를 담은 한마디로 아주 정치적인 수사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 기자들은 자국 대통령 앞에서도 표현을 잘못 쓰면 곧바로 들고 받아버립니다. 이 한국 기레기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아주 당황을 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 그런데 미국 내에서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강화된 겁니다. 지금 미국 곳곳에서 트럼프 너 김정은이 만날 때 인권 문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안 둔다고 압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해야 될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협상 결과를 갖고 오더라도 트럼프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면 저는 트럼프가 존경받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6.25 때 우리 국군 포로가 수만 명이 잡혔죠. 9만 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으로 무사 귀환한 국군 포로가 지금 그동안에 8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포로로 잡혔다가 탈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온 국군 포로가 81명이고 그 중에 29명이 지금 생존해 계세요. 그런데 아직도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 포로가 500명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실태나 이 상태마저 한국 정부에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좌파들 욕하기 전에요. 보수 정권 9년에 우리 진짜 스스로에게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보수 정권이라면서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들에게 북한에 돈을 주더라도 그거 갖고 돈을 주는 건 전 찬성합니다. 한 명당 몇 억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와야 되는 것이 국가의 저는 책무라고 봅니다. 근데 보수 정권도 무관심했고요. 자, 문재인 정권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문제를 완전히 외면을 하고 있지요. 지금 아베 한번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를 만날 때마다 북한하고 회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얼마 전에 문재인과 통화를 할 때도 아베는 납북된 일본인의 송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도 북한과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은 오리지널 미국 사람도 아닌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송환시키려고 계속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그 사람들을 석방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클린턴 대통령이 가가지고 미국에 북한에 납치된 미국인들을 데리고 나왔고 그 중에 한 명은 한국계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만요, 납북자. 지금 분단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어선이나 안 그러면 비행기가 납치가 되어서 한국 국민인데 북한에 납북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송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정착해서 살게 돼서 오고 안 오고는 그분들 개인한테 맡겨야 되지만은 한국이 그 사람들을 송환을 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은
그건 의무고요. 지금도 이런 납북 국민에 대한 송환 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은 포로 한 명을 송환시키기 위해서, 즉 전장의 뒤에 한 명도 남겨주지 않겠다라는 게 미군의 신조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찾지 못한 시신을 찾으려고 한 10년 전까지도 북한 땅에서 미국이 부대가 들어가서 발굴 부대가 시신 발굴을 해와서 미국으로 다시 데려가서 다시 장례식을 치러서 안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하고 북한 관계가 조금만 개선되면 또 들어가서, 그래서 한 명 발굴할 때마다 북한에 얼마씩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다가 포로가 된 사람, 그리고 아무 죄가 없이 납북된 사람들을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이 북한의 책임자를 만나서 문제 제기조차 한마디 못하고 그냥 무지갯빛 환상만 국민 앞에 비춰준다면 과거의 가시를 빼지 않고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김정은 사과할 거 해야지요. 저는 한국이 과거에 지금 포로, 납북자 문제, 그리고 탈북자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이 그 중에서 사과해야 될 것은 사과하고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잘해보자 하면 그 진위를 믿겠습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요,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악마의 유혹같이 전부 달콤한 거짓말일 뿐인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납북됐는데 완전히 그냥 잊고 있거나 북한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6명의 생사 확인과 송환이 중요한 거다. 인권이 외면되며 얻어지는 평화는 거짓 평화요, 비겁한 평화라고 이렇게 어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트럼프하고 아베는 열심히 자국 국민들을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직무를 방기하면 이건 직무유기다. 그래서 반드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억류된 한국 국민 석방과 6.25 납북자, 국군 포로, 납북 어부, 칼기 납북자, 김동식 목사 등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유해를 한국에 돌려보내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 단체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지극하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런 데 대한 통계조차도 안 내고 있고 그걸 단 한 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원칙적 입장을 피력한 적도 없습니다. 자, 북한의 비에 맞춰서 남한의 문을 다 열어주는 이런 식의 거짓 평화, 돈을 주고 사는 평화, 북한의 핵을 이고 살아야 되는 평화, 이런 거요,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을 못하면요, 문재인은 대통령도 아닌 겁니다.